130만 농민의 표를 얻어먹겠다고 5천만 국민이 먹을 우물물에 쓰레기를 투척한 자들, 민노총 살리겠다고 모든 회사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게 만들려는 자들, 지들 두둔하는 언론환경 만들겠다고 언론법을 개혁하려는 자들, 그 자들의 얼굴에 확 뿌려버리고 싶은 물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에게는 국익이나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정책과 그들이 발의한 모든 법안들은 하나같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발상 자체가 충격인데, 이 자들이 법안을 만들 때 고려하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첫째, 이 법안이 자신들을 감옥에 가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사람들 20여 명 정도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면서 만든 법안이 바로 검수완박 법안 아니었습니까?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이 규정한 모든 절차를 형해화하면서까지 문재인의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허겁지겁 통과시켰던 그 법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훔쳐먹은 것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더냐, 그 말인 것입니다. 둘째, 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내 편을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편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안을 발의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그 법의 수혜자들을 확실히 내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저지르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법,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둔 입법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법안이었습니다. 소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전체를 망가뜨려도 좋다는 모렴치와 비양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입법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조만간 본회의에 회부하려고 하는 노랑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개정법안, KBS 수신료 분리를 어렵게 하려는 법안, 이들이 추진하려는 이 모든 법안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보호할 수 있는 법, 내가 표를 받는데 유리한 법, 그래서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데 유리한가 아닌가만이 유일한 입법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역설적이게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재임시 거부권 행사가 7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6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 있는데, 내년 총선까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가 신기록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이자들의 음모이자 목표일지도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곡법 거부권 행사, 앞으로 있을 노랑봉투법의 거부권 행사, 간호법 거부권 행사, 방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국회와 민의를 무시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씌우려는 것이 주 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친구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민주당 이 친구들은 투쟁과 싸움에는 도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당한 싸움에는 소질이 없지만 꼼수와 반칙과 뒤통수 치는 싸움에는 남다른 재주를 가진 자들입니다. 총선이 내년 4월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날까지 어떻게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동물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방법들 중 하나로 명분을 찾아 나가는 그들만의 비겁한 방법을 찾기로 작정해서 그 계획을 밀고 나가는 중인 것입니다. 장외투쟁, 촛불집회, 삭발식, 단식투쟁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지금 당장 목적은 오직 하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그것뿐입니다. 이자들의 수법은 몇 년 전이었다면 제법 참신한 맛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두 번 본 것도 아닙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추악한 실체를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국회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를 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소수당 의원들을 3대3 동수로 구성해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 논의하고 최종 4대2로 찬성이 더 많아야 가결이 됩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작년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써먹었던 민영배 위장탈당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끼워 넣어서 안건조정위를 3대3이 아니고 4대2가 되도록 교묘하게 알박기를 한 것입니다. 국회법이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는 위법 행위라는 평가입니다. 둘째,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총 제적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는데 당시에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이 동원돼서 해당 상임위의 제적의원 5분의 3 찬성이라는 요건을 채운 것입니다. 이상은 이번 양곡관리법의 절차적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 같은 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해마다 쌀이 남아돌아서 이미 매년 10만여 톤의 쌀이 버려지다시피 사료나 주정용으로 처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면 현재는 1조 원이지만 1930여 년쯤에 가서는 1조 4천억 원, 5천억 원, 6천억 원 그 이상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셋째, 농민들은 다른 선진 작물 재배보다는 벼농사에 몰두해서 쌀을 과잉 생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쌀을 국가가 무조건 수매를 해줘야 한다면 점점 사줘야 할 쌀의 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점점 더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넷째, 빵, 면류, 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우리의 식생활 속에서 쌀 생산에 사용되는 경작지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양곡법이 시행되면 농민들 편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 양곡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뻔뻔스러운 낯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어이없는 사실 하나가 드러났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양곡법안이 발의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민주당이 왜 이 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한 4가지의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이자들이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억지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도대체 양심을 어디다 빼놓고 사는 자들인지, 혹시 누구 이자들 양심을 어디다 숨겨놓았는지 그 장소를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민주당 이 인간들의 모렴치와 비이성, 그리고 뽑아도 다시 무성하게 자라는 저들의 거짓의 잡초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자들이 이번 법안을 밀어붙인 몇 가지 그들 나름의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이재명 때문입니다. 대정동 개발 비리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 판결이 유력한 이재명에게 쏠린 시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130만 농민을 위한 법을 거부한 나쁜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전과 최소 7범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이재명에게 집중된 시선을 윤 대통령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노림수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이번 법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줄줄이 추가적인 악법들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양곡법에 이어 앞으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할 것이 틀림없는 노랑복두법,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 KBS 수신료 납부 분리를 어렵게 하는 법안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국회와 민의를 무시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공격용 무기로 이용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노총도 동원하고 시민단체를 가장한 좌파단체들을 동원해서 장외투쟁, 촛불집회, 삭발식, 단식투쟁 등 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할 것이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쩌다 민주당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졌는지 민주당 인간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분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서글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 한 사람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들이 만든 모범 답안들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우리 후손이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면서 설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목전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티가 나서 그래서 말입니다. 표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티가 나서 말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그 생각만 한다는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측은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간이 권력에 취하면 저렇게까지 아나무인이 되는 것인가. 130만 농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면 나라는 빚에 허덕이든 말든 국가의 미래는 망가지든 말든 우리의 딸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든 말든 상관없는 모양입니다. 양국관리법 뿐이겠습니까. 민주당은 주사파 간첩들이 득식을 한 민노총이 자나깨나 바라고 원하는 노랑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첫째 채용과 정리해고조차도 회사 경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근로자들의 불법 행위로 회사 기물이 손상되고 경영에 피해가 발생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노총은 얼씨구나 앞으로 1년 내내 파업이다 이렇게 좋아하게 될 법안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파업권장법, 파업상수들의 환영법, 파업면책법인 것입니다. 민노총 만세법 그 자체인데 누가 이 나라에서 회사를 세우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에서 경영을 하고 싶겠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좋은 회사들은 하나둘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정신인 경영자라면 회사하기 힘든 이 땅에서 누가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미국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다른 나라로 다 회사를 이전해 버리고 싶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좋은 회사가 모두 떠나버린 이 땅은 다시 가난에 찌든 1950년대로 돌아가서 제2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이런 당입니다. 이런 짓을 서슴지 않고 눈앞에 표 하나 때문에 이런 나라 망가질 짓을 표 하나 때문에 서슴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자들이 모인 당입니다. 오죽하면 전과 사범이 당대표겠습니까? 부전자전 like father like son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같은 전과자를 당대표로 뽑을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그 당의 의원들이야 더 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30만 농민의 표를 얻어먹겠다고 5천만 국민이 먹을 우물물에 쓰레기를 투척한 자들, 민노총 살리겠다고 모든 회사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게 만들려는 자들, 지들 두둔하는 언론 환경 만들겠다고 언론법을 개혁하려는 자들, 그 자들의 얼굴에 확 뿌려버리고 싶은 물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